네, 반갑습니다. 자, 한자에는 시를 짜서 천을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짜다직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러면 짜다직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시를 짜는 것을 표현했는지 글자를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다직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짜다직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시를 나타내는 실사라고 하는 부수글자입니다. 자, 이 실사라는 부수글자는 본래 실타래, 즉 실이 둘둘 감겨있는 여러 가닥의 실이 모여있는 그 실타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은 시를 나타내는 실사라고 하는 그런 부수글자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찰흙시 또는 바디소리시라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찰흙시 또는 바디소리시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짜다직이니까 그 음은 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직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찰흙시 또는 바디소리시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은 초성, 시옷이 지읒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글자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인 짜다직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바디소리시 또는 찰흙시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찰흙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디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디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소리냐면 바로 바디소리라는 것은 예전에 천을 짜는 기계인 배틀을 이용해서 천을 짤 때 나는 소리를 바디소리라고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배틀을 이용할 때, 배틀이라는 기계를 사용할 때 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착착착착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바로 그 소리를 나타내는 게 바디소리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이 글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자, 이 글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좌측과 오른쪽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음이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창을 나타내는 창과라고 하는 부수글자입니다. 즉 창과 소리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창과 소리가 결합해서 바디소리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 자체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창과 창이 부딪힐 때 나는 그런 챙챙챙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창과 창이 싸울 때, 겨룰 때 나는 그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배틀에서 나는 그 착착착착 하는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바디소리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글자에는 찰흙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찰흙이라고 얘기할 때 해석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리라는 것은 어떤 소리냐면, 배틀에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찰흙이라고 해석할 때는 스승님의 말씀입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소리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창과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필기구를 의미했던 겁니다. 필기구. 예전에는 붓이나 종이의 발명 이전에 뭘 이용했었냐면 바로 찰흙을 통해서 찰흙에다가 뾰족한 그런 날카로운 것들로 이렇게 글씨 같은 걸 새겼던 거예요. 그림을 그리던지 글씨를 새겨서 기록을 하고 보관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찰흙으로 썼던 그 날카로운 도구를 창과라는 그 한자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승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썼던 그 흙이 찰흙이다라고 해서 찰흙이란 뜻의 글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찰흙과 바디소리라는 그런 두 개의 뜻이 있는데, 자, 오늘 배우는 글자에서는 찰흙의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바디소리라는 뜻으로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짜다직이라는 글자는 실사라는 부수글자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디소리를 나타내는 찰흙시 또는 바디소리시라는 글자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실과 바디소리라는 뜻이 결합해서
짜다라는 글자, 짜다라는 뜻의 글자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 바디 소리가 결합해서 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는 그 실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바디 소리, 즉 바디 소리가 나기 위해서 뭘 이용해야 됩니까? 그렇죠. 배트를 이용하는 거죠. 바로 그 배트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실을 가지고 배트를 이용해서 천을 짜다, 천을 만들다 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로 천을 짤 때 배틀에서 나는 바디 소리가 나는 것을 나타내요. 짜다 또는 옷감을 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글자고, 그리고 옷감을 그렇게 치밀하게 짜듯이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조직하다란 뜻으로 뜻의 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잘 짜여진 그런 천을 보실 때마다 또는 옷감을 보실 때마다 이 짜다직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좋겠고,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이 글자는 바로 우리가 직물이라고 할 때, 그 직물에서의 직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고, 조직이라고 할 때의 직자 또는 방직이라고 할 때의 직자 또는 모직이라고 할 때의 직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짜다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잘 짜여진 그런 천을 보시거나, 아니면 실을 이용해서 천을 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짜다직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짜다직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